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영끌족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질까? 나는 영끌족이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동산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도 그리고 또 페어플레이가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코는 지금까지는 안녕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코가 안녕하실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사소한 일이라도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자연산 횟감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양식이라든지, 분명히 난 참돔을 샀는데 회 떠서 나오는 건 싸구려 횟감일 수도 있고, 저울치기라는 것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당하고도 이게 당한 건지 몰라요. 잘 자연산인지 참돔인지 구분도 잘 못하는 그런 입맛이기 때문에 그거나 사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닷가 지역에서 살다 오신 분은 그런 저를 옆에서 본다면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몇 가지만 알아도 저렇게 당하진 않을 텐데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래도 애교에 속합니다. 기껏해야 돈 10만원, 20만원 그냥 길바닥에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도 낚시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한번 당하고 나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낚시질 중에 하나가 바로 펌프질,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허위 거래 신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상승기에 시세 조작으로 해서 영끌족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상승기에만 있을까? 앞으로 나는 이런 일에, 또는 내 가족이 이런 일에 속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요즘 언론에 나온 기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기는 2021년 8월 달입니다. 위치는 광교 신도시, 역대 최고가 18억 원에 거래가 됩니다.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중 S클래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돌연 1년 4개월 후에 계약 취소가 된 겁니다. 이 건이 날짜로는 495일 만에 계약 취소가 된 겁니다. 역대 최고가에 거래가 된 아파트가 495일 후에 계약 취소가 됐다? 이 부분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지금 18억에 거래가 됐다고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바로 노출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되고,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 등등에서 확인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금방 납니다. 이걸 보고 광교에 집을 따라 샀던 사람들은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집을 사게 됩니다. 즉 18억 최고가의 실거래가가 되고, 뒤이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또 실제 또 이 아파트를 18억에 집을 사서 거래가 된 실거래가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사람은 15억에 이 집을 샀는데 최고가보다 3억 싸게 산 것처럼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 같은 평형이 또 12억대에도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억대에 거래한 사람은 과연 6억 싸게 산 게 맞는 걸까? 저 18억 최고가가 거래된 이후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게 거래가 취소돼서 실제는 이 집이 거래된 게 아니라는 그런 가정을, 가정이 아니고 지금은 팩트 같습니다. 팩트를 해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집값 띄우기 이런 낚시에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강남구의 세곡동, 청담동, 마포구의 신공덕동, 아현동, 동작구의 사당동, 송파구의 풍납동, 방이동, 장지동, 여기 위례신도시 여기, 그리고 성동구의 하왕십리 등등등,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탑 클래스를 찍는 곳들이 막 수두룩합니다. 이런 똑같은 비슷한 패턴이, 제가 아파트 이름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도 여기에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거래가 계약 후 취소까지 걸린 일수가 200일 이상 되는 곳들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지역들에 있는 겁니다. 즉 6개월 이상 지나서 거래 취소를 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고가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정점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었을까 이거입니다. 이 부분은 뭐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답은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안 보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상황을 좀 더 넓혀서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폭주하던 시기인데 이곳에 낚시질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낚인 거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흔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주식이 지금은 3만 원이지만 이게 왕년에는 10만 원 찍던 종목이야. 우리는 여기에 많이 현혹됩니다. 이런 말에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3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과거에 10만 원까지 간 적이 있던 주식이니까 기다리면 언젠가는 10만 원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결국은 손절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주식과 부동산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비유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점의 순간이 오는 이 지점의 상황이 낮은 금리 그리고 영끌족을 탄생시키는 데 큰 일조를 한 언론의 펌프질,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한 부동산 부흥기, 이런 모든 요소가 한 번에 결합이 되었을 때 만들어진 그런 부동산의 정점입니다. 한 가지 더한다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인위적인 집값 올리기에 부동산 낚시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영끌족이 되는 순간이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이 시기에 가격이 금방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까요? 많은 집주인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금리만 예전처럼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온다면, 금리만 떨어진다면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급격하게 막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물론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할 테고 언젠가는 그 정점의 가격이 다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와서 다시 정점의 가격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어쩌면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 정도 하는 그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10억과 몇 년 후의 10억은 전혀 다른 가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허위거래 의혹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의 도입부에 말씀드린 이야기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지도 않고 페어플레이가 보장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래 취소는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거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들의 변심에 의한 어떤 그런 계약 취소일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계약 후에 취소한다는 건 아주 엄청난 큰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까지 했는데 계약 취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전체 거래 금액의 10%인 계약금 2억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려면 10억, 20억, 30억이 드는데 그러면 1억, 2억, 3억을 그냥 포기한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끌족 만들기 또는 허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로 집값 띄우기, 이런 작전이 들어가면 거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약으로 일반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금매로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할 때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있으면 부동산 전망이나 부동산 하락 아니면 부동산 상승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전에 조사를 다 하고 부동산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알아본 정보를 너무 맹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거래가 확인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러 갈 때 또는 청약을 할 때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어떤 시작을 합니다. 이 아파트가 최대 얼마까지 찍었던 아파트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집을 이 가격대에 사거나 청약을 받는다면 얼마까지는 상승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 소문이 또 너무 빠릅니다.
A, B, C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로 아파트 연식이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또 규모도 단지 규모도 다르고 이런 상황일 때 이러면 일반적으로 A, B, C 아파트 간 서열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가격의 차이가 일정하게 생깁니다. A 아파트는 10억, B 아파트는 9억, C 아파트는 8억 이런 서열이 일단 정해지는데 A 아파트가 12억에 만약에 허위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 이틀이면 다시 가격이 싹 정리가 됩니다. 요즘 엄청 빠릅니다. 소문이. B는 9억이 11억으로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C는 8억이 갑자기 10억짜리 아파트가 돼버립니다. 물론 매도 호가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거래가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그냥 가격이 호가가 다 변합니다. 아파트 집주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스스로 만드는 그런 가격입니다. 여기에 영끌족 한 분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영끌을 해서 C 아파트를 10억에 만약에 하나 사게 되면 이제는 A, B 아파트는 거래가 없어도 가격이 팍 정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격. 그러면 누군가는 또 A 아파트를 살 거고 또 누군가는 B 아파트를 막 사는 겁니다. A 아파트가 1년 후에 12억에 거래됐던 실거래가 신고를 쓱 하고 소문 없이 거래 취소한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한 건의 낚시질이 그 파장은 수십 건, 수백 건의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국토부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해도 계속 벌어지는 걸까? 이런 거 적발돼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 이거 별거 아닌 겁니다. 아무도 겁을 안 냅니다. 실제 그리고 적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최고가 대비 3에서 40% 하락한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구독자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겁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10년 후에 돌이켜봤을 때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이 결국은 또 뭐 성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절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꼭 알아야겠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꾸준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큰 성공이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데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호갱 탈출은 부동산의 비밀TV에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